안녕하세요. 하린이 오빠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오고 난 후 저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돌 쌓는 노가다 석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 어설프게 시작해서 열흘 만에 제가 돌 쌓는 석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4명이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 팀장님이 다른 데에 일거리를 받아오면 우리는 함께 가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 일을 했지요. 골짜기 하나에 석축을 쌓는 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열흘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방을 하나 얻어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식당을 대놓고 한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노가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노가다 현장에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들 왕년에 인생에서 한가닥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그 현장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분들에게는 늘 삶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열등감이 크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집어던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비록 함께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 저는 막내였고, 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분들은 즐겁게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저는 일도 잘 못하는데 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얘기합니다. 제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제 딸 이름이 신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노가다 현장에 가면 다 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의 아빠가 아니라 그때부터 오빠였습니다. 신의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족보냐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 족보입니다. 하여튼간 저는 신의 오빠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리게 됐지요. 그 팀장님이 얘기합니다. 신의 오빠랑 일하면 우리가 정말 즐거워.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배움 같은 게 일어나. 그러니까 신혜 오빠는 라면만 삶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2년 동안 석축 쌓는 현장에서 함께 노가다를 했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이 노가다라고 생각합니다. 노가다는 특별한 도면이 없지요. 거의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노가다 현장에서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일을 하고 나면 저녁 시간에 소주 한 병을 놓고 그분들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이혼하고 홀로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 별의별 삶의 애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숙연해지고, 때로는 함께 박수치고 좋아하며 축하해 주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4명은 함께 다니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웠지요. 강원도 삼척 노곡이라고 하는 한 현장에서 한 열흘가량 일을 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나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 거지요. 며칠씩 일했는지,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나온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드디어 정산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파격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과는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지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런 표현을 하시나. 이제 팀장님이 소주를 한 잔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팀장으로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똑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일당은 제일 비싼 분은 17만 원, 그 다음엔 14만 원, 그 다음에 11만 원, 저는 1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일당을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일당 13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함께 일했던 그 4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아무래도 저를 배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태까지 하셨던 대로 제가 하는 일은 이 석축 쌓는 일 가운데에 지극히 미미한 일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은 정말 프로지 않습니까? 저보다 몇 배의 일을 하시는데 저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하고 나섭니다. 시내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시내 오빠는 시내 오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는 시내 오빠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깊은 열등감, 그거 해결했어. 그러니까 시내 오빠 덕분에 우리는 이 노가다를 정말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동의한 거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는 모두의 임금은 동일해. 그러니까 그렇게 알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서 비로소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 즐거운 현장이 되고 나니까 그 현장은 돈벌이를 위하여 마지못해 나온 노가다 현장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 일로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는 그 행복한 삶이 그 노가다 현장 안에서 펼쳐지더라는 거지요. 노동을 놀이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흘 동안 일을 했지만 우리는 놀았습니다. 놀이를 한 거지요. 그리고 신나게 놀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루치의 품삯을 충분하게 받고 그리고 배울 것을 배우는 행복한 현장이 된 것이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녁 5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었고요. 낮 12시에 온 사람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6시간밖에 없었지요. 아침 7시에 온 사람들, 그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거지요. 즐겁게 놀고 났더니 하루치 먹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 비용이 보너스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직업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창조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놀이로 그 일이 경험되어진다라면 신나게 놀았더니 잘 놀았다고 보너스로
돈도 얻는 그런 직업,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무곡이 말하는 대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을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 삼무곡으로 와보십시오.